예, 우리 그 하프타임 시간 관계상 같지 않고 우리 정담 대표님 나오셔서 질의응답하는 거 시간 관계상 한 세 분만, 예, 세 분 정도만 질문하시고 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나오시죠. 예. 누구 질문하실 때? 예. 대표님 그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 대표님 책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위 전 우병철 사건부터 예. 그 청주회라는 조직이 네. 활동을 해서 일이 있었다고 써 있는 걸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이종찬 강북회장이 헛소리 하는 걸 들으면서 네. 왜 그런 헛소리를 하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 내용을 읽다 보니까 예. 이해가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주회에 대해서 네. 어느 시기부터 그 조성이 됐고 네. 활동을 했는지 예. 또 그게 그 5.18뿐만 아니라 네. 그 이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간섭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그 당시만 해도 막강했던 네. 보안사 네. 또 기무 다른 관계하는 곳에서 예. 그러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장군들에 대한 예. 매년 탐문하고 다 하고 있었는데 예. 그것을 몰랐는지 예.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넘어갔는지 네. 그게 궁금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최서원 씨, 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거. 예. 그래서 그 태블릿 PC를 처음에 김한수 씨가 아니라고 얘기 안 한 거 예. 하고 나중에 가서 했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거 하고 또 이제 유영재 변호사가 네. 김한수를 또 숨겨주고 예. 그러면 그런 그 최선이나 유영재 변호사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 같이 그 탄핵에 뒤에서 같이 공모를 한 건지 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초반에 김대중 여단 병력 예. 이렇게 나오는데 네. 여단 병력이라면 굉장히 많은 병력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김대중 병력 여단 병력의 실체가 예. 어떻게 되는지 네. 그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청주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준비됐던 조직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동시에 청주회가 조선경비대에 침투를 하는 겁니다. 6.25 때도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 다 술 먹이고 장교도 술 먹여서 북한군이 푹 쏘는데 다 한도로 사고 장병들 다 죽어보내고 한강딸이 그냥 먼저 끊어버리고 이런 짓을 했던 게 청주회입니다.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을 쏠 때도 이미 중앙정보반에는 청주회가 있었습니다. 청주회 조사를 했던 조사관이 나중에 저한테 그 명단을 정리해달라고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조사가 중앙정보부 부장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담당 국장 선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미루 보고가 안 된 것 뿐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정승화도 청주회 회원입니다. 왜? 지금 사람들은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이 돼가지고 욱해서 쏜 걸로 알지만 그게 아니고 이 부마 사태도 김재규가 다 조종을 한 거고 이 박상희가 그 포섭됐을 때 박정희 친형 그때 김재규도 포섭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직접 들은 겁니다. 조사관들한테. 굉장히 역사가 길고 정승화도 육군 참모총장은 궁정동을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궁정동은 바로 전두환이가 바로 옆에가 보안사의 바깥에가 보안사 사령관이 그 옆에가 궁정동인지 몰랐었어요. 정승화가 거기 가도 못 들어가요. 나 육군 참모총장이 좀 총 맞아요. 김재규가 박정희를 쏠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미리. 정승화가 청주회 회원들은
하나 회원들이 다 좋은 보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만 있었어요. 육사 교수, 그다음에 전투교육사령부, 그다음에 정승화가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만들어서 지가 딱 교육을 해먹고 청주회를 박아놓은 겁니다. 그 뿌리가 굉장히 긴데 요거를 김대중이가 정권을 잡게 해주기 위해서 김영삼이하고 권영애가 공모를 해가지고 하나회는 옷을 벗기거나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청주회는 해체시켰다고 끝냈어요. 하나도 못 뺏긴 사람이 없어요. 그대로 놔둔 겁니다. 그대로. 그리고 지금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대중의 국정원이 1대, 2대, 3대 원장을 청주회 의원들이 연달아 해먹었어요. 그럼 청주회 의원들이 밑에다가 하나회를 맡겠습니까? 완전히 북한의 그 세습된 그 공작 지령대로 국정원이 지금 조직되어 있는 겁니다. 딱 하나, 지금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요거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국가경영전략연구소예요. 연구소. 근데 원래 그 당시에도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사설연구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김대중이가 중국 정보부의 지시로, 그러니까 1999년 5월 말에 국정원에 정치정보를 넘기고 2000년에 중국정보부가 그걸 지시를 해가지고 만든 게 다른 이름으로 만들면 이상하니까 그걸 속이기 위해서 국가경영전략연구소라는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름을 두 번 세탁해서 지금 민주연구원이 된 거고, 국정원 안에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을 사서 국정원 정식 연구원으로 그때부터 자리를 잡으면서 중국정보부가 직접 거기서 공작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누가 봤냐? 북한서 딱 보고 2010년 넘어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는 것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북한이 직접 관리해요. 그러니까 국정원 안에는 두 개의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하나는 중국이, 하나는 북한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다른 게 아니고 돈줄을 끄는 겁니다. 돈줄. 개성공단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금감원에다가 통보를 한 겁니다. 타임 계좌 무단 송금을 한 내역이 22조 8천억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조사해라. 보면은 외환은행 8조, 뭐 새마을금고 300만원, 이런 식으로 22조 8천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한테 이거 조사하세요. 그래서 우병우가 그거를 수석 비서관들, 민정수석이니까 비서관들한테 이메일로 딱 지시를 내려요. 다음날 노동신문 사설로 박근혜를 제거하라고 딱 뜨는 겁니다. 왜? 바로 그 태블릿 PC, 그리고 김한수, 이놈이 얘가 바로 그 홍보비서관입니다. 김한수는. 그러니까 행정이나 민정하고 관계가 없어서 이메일을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이거 간첩이니까 몰래 민정비서관들 그 이메일 계정하고 아이디를 싹 하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누가 갖고 있었냐? 최순실이 조카 이병헌이가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 비밀번호하고 아이디만 평양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거를 조선일보 기자 우정창이가 조사를 그걸 알아냈어요. 검사들이 그거 확인한 것까지 알아냈어요. 조사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박근혜를 제거하라 딱 사설이 뜨니까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이 있었냐? 바로 그 유명한 태영호가 나 남조선으로 가야겠어요. 이런 냉소를 계속 풍기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왔냐? 8월 달에 태영호가 들어와요. 어디서 근무하냐? 바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딱 들어앉는 거예요. 거기서 탄핵이 제대로 가는가? 이거 감시한 겁니다. 태영호가. 그리고 탄핵이 다 끝난 다음에 태영호가 민주당 국민당 국회의원이 왜 됐냐? 문재인이가 바로 김대중의 수법, 새누리당, 한나라당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거를 보도를 해가지고 임명진을 시켜가지고
새누리당 물빼기라는 겁니다. 저쪽으로만 다 인적 사업을 하고,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김종인을 시켜서 완전히 뭐 깃발까지 그냥 옷책까지 다 북한식으로 만들잖아요. 깃발. 그게 끝나고 나서 태용호가 그거 할 때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고, 지금 그 윤석열이, 얘도 다 세포예요, 세포. 얘가,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 문재인하고 추미애하고 싸워가면서 대통령이 된 과정, 지금 한동훈이랑 과정, 보세요, 똑같아요. 왜냐면 공작은 공식이 있어, 공식이. 그래가지고, 제가 문재인이가 대통령 선거 나갔을 때, 다음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왜? 윤석열이가 그 태블릿 PC 수사를 했을 때 홍석천이가 2016년 9월 24일 부탄에 갑니다. 비밀리에. 가짜 여권을 가지고 특별 여권이죠. 왜 갔냐? 부탄에는 북한의 해외 해킹 총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지령을 받은 거예요. 태블릿에 대해서.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그 태블릿을 넘겨주고 바로 그 고영태, 그 다음에 심순희 기자가 최순실 사무실에다 갖다 놓고 거기 가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 사무실 시위가 누굽니까? 민주당 있는 거 아시죠? 다 짜가지고 죄 없는 우리 박 대통령을, 깨끗하고 티 없는 박 대통령을 동네 양아치들이 하는 수법대로 엮어가지고 깜빵내서 알그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에서 두 가지를 지금 답변 드렸죠. 나머지 하나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육묘사가 죽으니까 영부인이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영부인 역할을 대리한다니까 박근혜를 감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은 모든 종교인들한테 박근혜에게 위문 편지 보내기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목사, 승려, 신부, 5만 종교인들이 3,000명이 박근혜한테 위문 편지를 써요. 그 중에서 딱 최태원이를 독대를 시키는 겁니다. 최태원이가 유명한 목사가 아니고 최태민입니다. 최태민. 최태민이? 네. 무당이 무당 전지. 그거를 딱 독대시켜가지고 미리 육묘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누는 대화를 신모나 이런 고정관 책들이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녹음했다가 최태민 목사가 듣고 공부를 해서 목소리를 똑같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육묘사 목소리를 내면서. 그러니까 순진한 박근혜 대통령이 듣고 넘어간 거죠. 이렇게 됐던 내용을 그 중앙정보에서 안 해주면 못하는 겁니다. 3,000명 중에서 어떻게 최태민이가 혼자서 독대를 합니까? 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약쓰니까 나를 또 엮으려고 최소원이 변호사가 있어요. 김경재. 이놈의 자식이 자기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거 김한수 거라고. 언제 했냐 그러니까 박근혜 구속된 다음에 했다는 거예요. 야, 이 자식들아. 아니, 구속되기 전에 얘기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지. 감옥에 가둬놓고 대통령 끌어내놓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를 몸 건드리고 들어가 버렸는데, 김경재, 박영수 이런 사람들이 다 대장동에서 돈 받아먹은 거 아시죠? 그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난수방송을 조사를 안 한 겁니다. 황교안이도 그 조사를 안 한 거고, 국정원장도 조사를 안 한 거고, 통일원장도 조사 안 한 거예요. 검찰총장도 조사 안 하고, 그냥 북한에서 난수방송 불러주는 대로 진행된 거예요. 공작은 27호를 맨 호출했어요. 이호철. 그 다음에 이호철이 못해가지고, 2016년 9월 24일 날 고향의 봄을 딱 틀면서, 전자책 100페이지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 게 바로 양정철이에요. 그거를 내가 막 인터넷에서 북한 공작원들하고 막 그냥 같이 싸우면서 매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문재인이가 귀에 겁이 나가지고 난수방송이 2016년 6월 24일 날
밤중에 시작된 겁니다. 요거를 문재인이가 겁이 나니까 2016년 7월 15일로 고친 거예요. 그거를 누가 고쳤냐? 주성하라고 동아일보 기자에서 탈북기자 노사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휘를 누가 했느냐? 고성지피를 넘어왔던 북한 첩보원이 있었어요. 나하고 걔하고 막 했더니 이놈이 들통나가지고 다시 고성지피를 도망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나 들통났던 거예요. 저는 이제 목숨 걸고 한 겁니다. 그런 거 전부 다. 못 잡으러 와요. 왜? 이게 전부 다 내가 죽을 걸 대비해서 미국 국무성에 정기적으로 리포트를 합니다. 제가. 나 죽어도 알게끔. 왜냐면 대한민국에 이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이거 창원입니다. 방산도시 창원. 제가 국가시 동반자라고 방산 유튜버예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 이 화해 통신장비를 떡을 친 데가 여기에요. 지금 현대중공업의 214급 잠수함 다 못 써요. 안 굴러가요. 연평도에 그 백령도에 있는 참수지 고속정 그 엔진을 공장에서 쓰는 엔진을 미제 엔진을 달아놓고 미국은 못 쓰는 엔진 줬다 거짓말을 하는데 걸려가지고 그게 공장용 엔진이라는 게 들통난 거예요. 대구급 호양 수기준 다 호양가 있어. 왜? 인천함에 있는 설계도를 대구급이 좀 길어요. 진짜 그대로 갖다 붙여놓은 거야. 이래서 이게 대한민국에서 막 지금 기름새로 안 올라가요. 전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그 거제도에 있는 하나 오션에서 어저께 그저께 미국에서 분수연합 하나 몇 개 써. 왜 그러냐? 울산은 미사일 쏘거나 북한 상륙부대가 직접 들어와서 뺏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는 못 들어오니까 이거를 먼저 준 거예요. 계약은 현대가 먼저 했어요. 미국하고. 그런데 국방부에서 현대에다가 항공미사일 해결 안 해줬어요.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정찰위성을 얼마 전에 쐈죠? 실시간으로 평양으로 가요. 정보가. 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정찰위성에 장착된 저장장치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 이게 휴전선에 있는 모든 감시장비 이 카메라 정보가 24시간 북한으로 같이 넘어가요. 같이 봐요. 북한이 지금 같이 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요거 서기를 했다가 나한테 걸려서 내가 이렇게 고소하는 상태예요. 지금 멀쩡한 거 대한민국에 없어요. 방산 장비도. 오죽하면은 작년인가 김정은이가 중고도 무인기하고 고고도 무인기를 평양에서 띄웠어요. 그거 미국에서 수사해달라고 한국 경찰에서 의뢰했어요. 한국 경찰이 나한테 알려달라고. 난 자료가 다 있어요. 중도로. 선생님 이거 하나 좀 알려주세요. 저거 하나 알려주세요. 2012년도에 무인기를 통제하는 아웃 시스템 2012년도에 줬어요. 지금 통신위성 우리나라에 올린 거 아나시스 2호 요거를 아나시스 1호라고 옛날에 북한이 제밍을 했어요. 제밍한 거는 주파수 다 안다는 얘기예요. 5,500원을 주고 신형을 쌓아올리고 옛날에 제밍한 단말기로 조정하는 거예요. 단말기로. 대한민국이래요 지금. 이런 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두 번째 질문 김대중 여당 병력은 김대중 여당 병력은 80년 2월 달에 김홍길이가 이 겉으로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사전 하부 조직을 구성을 해요. 80년 2월 달에. 요게 겉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은 이게 보장병력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왜 무기를 5,404정을 얘를 뺏었냐? 북한군하고 작전할 수 있는 총 인원이 5,404명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무기를 갖는 거, 요것도 2월달에 다 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기고에서 날짜 딱 된 날 그 시간대에서 무기 딱 빼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차오니까 싣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 김홍길이가 조직한 겁니다. 80년 2월 달에. 네. 예, 우리 첫 질문하신 분이 우리 양목교회 유영설 장로님이시고 두 번째 질문 조금 미흡하더라도 두 번째 질문 하실 분? 예, 제가 질문. 예. 저도 저도 네. 이런 시국에 관해서 굉장히 책을 많이 읽고 네. 연구해온 사람 중에 하나다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네.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만 알고 있는 특별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 많이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네. 군에, 정치에, 뭐 어디든지 언론기관의 권력자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아까 준장 얘기하셨다시피 부분들만 알고 있을 뿐 전체적인 것을 못 꿰고 있는 상황인지,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 국정원에는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엄청난 정보의 양이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 속에 또 전개될 터인데, 그것에 따르는 위험 부담, 신체적인 또 가족들에 대한 그런 위험 부담,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신동국 중위님과 가까이에서 그 내용을 듣기도 했었는데 연속선에 잡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신동국 중위와 같이 중위였었습니다만, 두 가지. 정부의 권력자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신변의 위협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앞으로 조직될 이 조직에 대한 우리들의 참여와 또 개인적인 위해 관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상층부가 같은 조직이 아니면은 우리나라 상층부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지금. 군대에는 천주패가 있지만 경찰에는 호남 사조직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5,000명이 넘어요. 10만 명 중에서 5,000명이 호남 사조직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이 경찰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갖고 경무관도 제일 먼저 달았는데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후배들을 막 치고 올라와서. 그러니까 호남 사조직이 아니면 진급을 못해요. 분노를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온 적이 있는데 내가 했어요. 당신은 호남 사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옷 벗어야 된다. 까무러치는 거죠. 그러니까 상층부는 이 북한과 중국의 세포 조직이 아니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두 번째, 신변의 위험. 이거는 제가 그냥 오늘 하겠다 이런 건 이거 못하죠. 저는 1998년도 12월 21일 날 김대중이가 베트남을 방문했었습니다. 베트남을 방문해서 베트남의 지방에 가서 축사를 해주기 위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웅산을 그대로 할 계획을 모의했었어요. 이현배 씨하고. 제가 거기를 들어갔어요. 거기가 헛다이성이라는, 베트남 헛다이성이라고 하노이 근처인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지원해준 목공 학교였었어요. 도네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김대중이 거기서 연설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 목교 학교에 세팅을 다시 한 거예요. 그 행사를 위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아웅산처럼 하려고 모의를 했는데 제가 침투로 세팅을 한 그동안에
정보가 누설돼서 김대중이는 안 오고 이용만 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단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영길 씨가 갖고 온 북한의 핵기밀 이런 거 겁나면 못 하는 거예요. 저 지금이라도 쟤들이 뭐 총 쏘면 죽는 거죠. 나 쏘면은 제가 움직인 이런 거는 미국이 나하고는 얘기는 안 해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이영길 씨가 보내고 할 때도 저는 안 갔어요. 만나서 되는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리포트를 해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해요. 내가 리포팅하면 그 계정은 없어져요. 다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면 다른 계정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없어져요. 경찰이 그걸 추적하려고 알 수가 없는, 해내는 답은 끝나요. 지금도 너 죽인다, 죽여라. 나 죽였다가는 김정은이 같이. 지금, 제가 어제 잠도 좀 설치고 좀 희미한데, 미국에서 특수한 폭탄을 개발했어요. 저위력 핵폭탄이에요. 이 킬로톤 수를 3단계로 조절하는데, 이거를, F-35 전투기에다가 내부 무장창에 장착해가지고 때리면은 김정은이가 사는 데서 25킬로톤까지 터칠 수가 있어요. 2킬로톤에서 25 조정하면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걸 터뜨리면. 그래서 미국의 F-35는 우리나라에 절대로 두진 않아요. F-35는 한국 공군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또는 항공모함에서 그걸 쏘게 돼 있는데 항공모함이 왔다고 북한이 난리친 이유가 그거예요. 밤에 자는데 딱 때리면은 핵폭탄이에요. 저위력. 방사능도 거의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나 죽으면 너 죽는다. 나 죽으면. 왜? 미국은 요번에 캠프 데이비드 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핵심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 있는 화해 통신 장비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서 3국이 관리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미 95%는 다 철거시켜놨어요. 미국이. 나머지 5%를 왜 철거 안 하냐? 여기서 나가는 정보를 다 스캔해서 미국이 확보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뭘 보냈는지, 쟤네들이 뭘 지시했는지. 이 정도에 미국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한동훈이 불러가지고 미국 FBI에서 법무부장관 했을 때 이거 조사해줘. 기억나시죠? 한동훈이가 그걸 조사를 했는데 딱 하나만 기소했어요. 우리은행에서 9조 원을 북한 계좌로 넣은 걸 확인해서 그것만 구속 기소라고 비밀에 붙이고 끝낸 거예요. 신용만 한 거예요. 미국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500조가 넘어갔는데 호남에 한전이 가 있어요. 광주에. 연금공단이 거기가 있어요. 국민연금. 온갖 돈 되는 건 다 거기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잠수함이 분실로 와요. 남한에. 대한민국 해군 여기 중심으로 지낸데 해군의 잠수함 사령부에는 잠수함 운영 규칙이 있어요. 인근이나 대항에서는 잠망령 사망을 안 해요. 사고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상을 해서 외유로 나간 다음에 외에서 사망을 하는데 청택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있다가 경찰들이 수차차 몰고 가다가 잠망령을 본 거예요. 항해하는 거를. 그거를 경찰들이 신고한 겁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뭐랬냐. 그거 잠망경이 아니라 북표야 북표. 니네가 잘못 본 거야. 이래서 끝났는데 분실로 온 겁니다. 문재인이가 요거 딱 김정은이 코앞에다 딱 디민 거 USB. 그거 뭐 먼저 다 거짓말이고 500조에 대한 계좌번호예요. 비밀번호. 그게. 그 전까지 김여정이가 살무소 대가리 이 새끼 저 새끼 막 못했잖아요. 그 전까지. 그거 딱 건네주고 욕 싹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처형된 사람이 북한의 현 무슨 중정인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부대에 가서 동무들 오늘부터는 로켓 안 쏘고 고생 안 해도 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배꼽을 탁 쏘아버린 거야. 그게 김정은이한테 뒤에 들어가가지고 이 새끼 당에서 하는 걸 봐서 그래. 불러다가 권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 자기 계급을 내가 알아요. 이름도. USB, 걔네들이 동문이지. 북한은요, 산업이 없어요. 아무 산업이 없어요, 북한은. 돈이 없어요. 뭘로 미사일을 개발해?
그냥 방산주수 개발하면 서해 통신장비 이용해가지고 고도로 돌면 다 넘어가요. 갖다 받치는 게 아니야. 그냥 같은 시스템을 보는 거예요, 매일. 예? 카메라 중국제 달아놔서 뭐 하는지 다 알아. 뭐 그리는지 다 알아. 그런 정도예요, 지금. 그런 정도예요. 시간 좀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한 분만 좀 설명해 주시면. 혹시 제가 질문을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대신 좀 질문하겠는데요. 예. 작게 143페이지에 소령이 버스를 향해서 총을 쐈다라는 질문이 청청모 단톡방에 네. 질의가 올라온 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 하고 네. 그 다음에 북한 남한이 왜 땅굴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143페이지에 그 육군 대위가 버스에 총을 쏘게 된 사건, 그게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1일 오후 1시가 김일성의 교실을 한 시간이에요. 11시부터 2.5톤 이가 2분의 1 군용 트럭에다 캐리바 50을 딱 걸어놓고 금남로 중앙선을 달리면서 기관총 소사를 막 하는 게 길에다가, 그리고 멀리서 총을 지급받은 애들이 특전사에 돼갖고 스나이핑을 했어요. 조준사격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전사 대위 하나가 뺨도 스치기도 했어요. 뺨. 그러니까 특전사 대원들은 11년에는 19일날 투입되면서부터 그 사람들하고 2박 3일을 얼굴을 맞대보셨던 겁니다. 2박 3일을. 그러니까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왜냐면 20만이 오든 30만이 오든 그 400, 600명은 그 앞에서만 있었으니까 매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래가지고 그 1시가 아직 안 됐는데도 또 교실을 지키기 위해서 차량을 일주일에 시동을 다 걸어버려요. 그럼 차 수백 대가 막 부릉부릉거리면 매운지 심하지만 소리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버스가 딱 들어오니까 먼저 총을 맞고 총을 다 든 걸 보고 또 지청수산하는 걸 보고 버스 앞에 오는 걸 쏜 겁니다. 그 대위가. 그리고 땅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 유튜브를 보면은 다가는 게 공작단 TV에서 최수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해가 청주회 국정원장 밑에서 큰 애예요. 청주회 국정원장이 들어오기 이전에 있었던 방공 수사관들은 다 노가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편을 드는 사람들만 남겨놓은 것 중에 하나가 최수용이에요.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짓말 누구냐? 김경재 국회의원. 김대중이가 김정일이가 제1연평을 일으켜가지고 님자 올라와. 김대중을 소환하니까 이게 이제 자기는 아는 거예요. 야, 이거 최인수 납치해가지고 고문하고 걸렸구나. 최인수가 누구냐? 김정일이 외화벌이 뿐이에요. 북한에 있는 골동품 해다가 남한에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 주는 임무를 띈 게 최인수예요. 그걸 납치해다가 고문을 했다가 중국에 걸려가지고 결국 그 최인수가 고문을 다 받고 자백하고 김정일이한테 보내져갖고 김정일이가 또 고문을 해가지고 더 알아내고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1연평 일으키고 들어와. 이렇게 되니까 김대중이가 자기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김경재를 먼저 북한으로 보낸 거예요. 야, 네가 가서 뭐 때문에 나오라는 건지 좀 확인해봐. 그렇게 놓고 김경재를 보내놓은 다음에 1차장을 또 보낸 거예요. 비밀리에 1차장을. 뭘 들고 갔냐? 작게 5027-98을 들고 간 거예요. 1차장이. 그렇게 해갖고 1차장이 비밀리에 모든 거를 다 김정일이가 요구하는 걸 다 수렴해가지고 오면서 김정일이하고 김대중이하고 만날 때 사인할 수 있는 대목 중에 3가지 원칙을 갖고 오는 거예요. 뭐냐? 북한 핵 대응하지 마라. 지원도 해라. 두 번째, 무인기에 대해서, 미사일에 대해서 지원해라.
대한민국은 지금 무인기가 없어요. 많은 줄 알죠? 없어요. 그냥 시중만 하는 거야. 북한은 3,500대가 있어요. 저기 7주동 여단, 연평도 연평부대 또 2개가 타켓이에요. 3,500대가 있습니다. 저기.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땅굴에 대해서 대응하지 마라. 세 가지를 딱 밀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굴 맨날 조사해봐요? 없다. 아니다. 이거는 끝나지만 우리는 저기 북한보다 못한 하마스 땅굴 보셨죠? 이란 땅굴 굉장해요. 다 북한 기술 얘기야. 전부 다. 땅굴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야 아까 얘기했던 여기 왔다 하는 탈북자 그 사람들처럼 부산에 지하에 절작 7,000대가 들어가는 땅 이런 건 다 거짓말이고 걔가 공작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고 실제로는 땅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그거를 미국은 알고 있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증언을 계속 차려도 없다. 이러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질문 대답했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이 있어서 없는 걸로 수고 많으셨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 비밀을 경상도에서 좀 씨를 퍼뜨려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면은 이거 끝납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개돼지라도 속이는데 안 넘어갑니까? 전라도에서 지금 모르는지 아세요? 속은 놈이 잘못이지 속인 놈이 잘못이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제가 다 까봐야 되니까. 속인 놈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잠깐만. 거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들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이라 말을 많이 못하겠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일어났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국정원에 있는 전라도 직원이 양심선언을 합니다. 박근혜가 이거 해가지고 당선됐다 부정선거. 그렇게 해갖고 1년 내내 했을 때 그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그때 2016년 12월 31일 날 서울역에 가서 한 사람이 분신사를 합니다. 박근혜 불러가라 하면서. 그거를 막은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왜? 분신사를 할 때 그 신고한 사람이 있었어. 소방서에다가 분신사를 했다고. 그 사람이 시국과 관련된 분신사를 신고를 6번 한 사람이에요. 6번. 상습. 그리고 분신사를 하는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데 신용불량자예요. 그걸 우리가 막 일베에다 터뜨려가지고 1월 1일날 사회장으로 문재인이가 장관가 돼서 장사제부터 엎으려고 했던데 우리가 막아가지고 사회장이 취소된 거예요. 그 사건이. 거기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이고 또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특검이 했죠. 어떤 특검이 했는지 아세요? 특검이 윤석열이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미리 북한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부산을 가기 위해서 KTX를 탔는데 윤석열이가 대전고검인가 대전검찰청에 근무를 하다가 KTX를 타고 내려가다 만났다. KTX에서. 그래서 문재인이가 당신이 특검맨 부탁을 했다. 다 이렇게 짜고 치고 하지만 다 같은 패예요. 같은 패. 아니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실이 있지만 지금 해병대 최상병거 사건도 결국 해병대 청주회 장군 보호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육군에는 청주회 장군이 많지만 해병대에서 청주회 장군 하나 양성하려면 굉장한 돈이 들어가고 이 비밀을 요하는데 이거 쫄병 하나 죽는 바람에 망한 거죠.
예, 질문에 좀 하신 것 같다고 모르겠는데. 예.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5.18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이 잘해도 5.18을 기억 놔두면 대한민국은 망해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광주 5.18은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and South Korean 김대중 followers 합작으로 5.18은 무슨 수를 해서라도 역사 다시 써야 돼. 뒤집어야 돼. 역사를 다시 쓴 책 작게 80 5.18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미리 예약 구입들을 해주셔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책을 받아본 삼공수 부대원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팩트를 수집했는지 경의를 표한다. 군봉교 24단 지휘차량 피탈 정말 정확했다. 작전 참가 상황일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 표지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오랜 응어리 하나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 정담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44년 동안 감추고 덮어씌우고 묻어버린 거짓의 역사를 파헤치는 안내서인 작게 80 5.18이 나왔다. 5.18 반란 세력을 추적 섬멸하는 대장정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고자 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역 예비역을 불문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 세계 자유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1980년 5월 18일 대한민국 광주에서 일으킨 반란 사태를 온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다시는 공산정치 세력의 반동과 반란 정신을 근절시키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보자라고 하였고, 저자 정담도 종이책으로 나온 것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분노감을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44년 전 광주 5.18은 거짓과 남북 군사작전으로 유린하였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온 것을 알게 해주는 충격과 분노의 타임캡슐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봐야 할 반공 필독서입니다.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책이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불의한 정치 세력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헌법을 위반하여 알 권리, 언론 출판의 자유를 현저히 어기고 있는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5.18법이 아직도 국민들이 말할 권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이의 말대로 5.18 문제 해결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5.18 세력들을 무력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살떨리는 5.18 폭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5.18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다면 거짓의 5.18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다시 쓴 채 작게 80 5.18을 국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입에서 입으로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게 80 5.18 주문은 먼저 농협 예금주 황진무 360-02-140392에 권당 2만원을 입금하신 후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주문자 성함, 주소, 주문 수량,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입금과 주문 문자 확인 후 답변을 드린 후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작게 80 5.18 한국보급은 지난날 박근혜 대통령 구치소 수감 시 엽서 보내기 운동으로 구속되어 있는 대통령을 위로하고 힘을 얻는 데 역할을 한 선구자 방송에 부탁을 하였습니다. 선구자 방송은 엽서 보내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는 엽서 보급에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시키지 않고 감당을 했습니다. 이번 작게 80 5.18 주문에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셔서 5.18의 거짓된 망령에서 벗어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G2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되는 국민 필독서가 되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